네, 반갑습니다. 9월 20일 수요일 장중시험입니다. 자, 시장은 일단 지지선 확보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밀리진 않는다라는 어떤 안도감이 좀 생길 수도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내용이기도 하겠습니다. 지지선을 확보하고 나면 일단 FOMC가 끝나요. 그러면은 반등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눌러 앉을 것인지가 결정이 되겠죠. 지금으로서는 무엇도 확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일단 시장의 관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에 따라서 수급도 지금은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흐름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오늘은 대체적으로 반도체라든지 뭐 대형주 쪽 약간 시들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자동차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자동차 이런 쪽 진행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죠. 네, 그런 흐름들은 이제 새로운 주도주들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2차전지와 반도체가 조금 주저앉으면 자동차가 올라가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도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차전지 전체적으로는 좀 약세 보이고 있지만은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일단은 또 지지선 때 자기들의 어떤 포지션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런 모습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개별주들 강세 여전합니다. 뭐 비추르테크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계속 강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같이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지수 내용 보시면은요, 2554포인트입니다. 2550까지는 열어놔도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내려오지 않는 게 좋죠. 2550까지 굳이 열어놨다고 해서 거기를 찍어야 될 필요성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일단, 진정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플러스 국면이 넘어갔었죠. 0.3% 정도까지 상승하는 모습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오후에 방향이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바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오후 시점에서 조금, 여기 아침에 반등했죠. 그리고 나서 10시쯤부터 계속 떨어지는 모습인데요. 지지가 빨리 잡히게 되면 반등이 빨리 나올 거예요. 그러면 오후에 어느 정도까지는 상승하는 포인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에 조금 더 힘이 실릴 수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자동차 쪽의 움직임들이 조금 더 강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자동차 쪽에 들어오고 있는 일단 수급의 동향들이 긍정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계속 밀리고 있어요. 아침에 특별히 올라온 것도 없었고요. 그냥 계속 밀리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쪽은 별로 좋지 않다. 코스닥 쪽 좋지 않으면 중소형주 움직임이 별로 좋지 않다는 판단으로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여유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크게 움직임이 없는 종목들을 가지고 있다면 별 문제는 없어요. 근데 변동성이 좀 큰 종목들을 가지고 있다. 뭐 위로 올라가는 변동성은 상관없는데요. 아래로 많이 내리꽂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수급적인 측면 보시면은 관망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를 조금 해주긴 했습니다만 10시경부터 해서 다시 내려오기 시작하죠. 자, 하지만 금융투자가 오늘 매도를 많이 확대하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시장의 하락은 제한적입니다. 특히 코스피 쪽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이렇게 제한적인 어떤 모습이지만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형주의 움직임을 통해서 코스피가 많이 내리는 그런 형태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오전 물량치고는 제법 많아요. 외국인들이 많이 쏟아내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1300억 정도 팔아먹고 있는 모습인데 금융투자도 슬금슬금 따라 붙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분위기가 오후에 더 나빠질 수도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2차전지를 비롯해서 이 중소형주 움직임들도 다시 한번 흔들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가 지금 반등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반등 포인트가 또 계속 진행될 수 있을런지 또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복잡하게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상황인 것 같다 보여집니다. 자,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볼게요. 자, 오늘 시총 상위 보시면은요, 삼성전자가 0.29 내려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1.17 정도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이 조금 약세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살짝 보합 수준 유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 별로 없어요. 그죠? LG 화학이나 SDI 그 대부분 이제 보합권이고요. 오늘 포스코 퓨처엠이 그래도 한 2%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 있고요. 포스코 홀딩스가 버텨지는 모습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확정을 지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얘네들 약간 불안한 모습이다. 반면에 오늘 자동차 현대차 같은 경우가 2.58 굉장히 강한 상승 보여주면서 61선 뚫어내는 모습이고요. 기아차 따라붙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도 82,000원대 저항이 있지만은 일단 오늘 상승 흐름 붙어주면 되고요. 현대 모비스 역시 24만원대까지 돌파가 되는 모습들. 자, 일단은 자동차 쪽에서 그 3대장이라 볼 수 있는 것은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3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부품주들은 현대모비스 쪽으로 몰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얘네들은 대형주이기 때문에 상승폭이 크진 않아요. 그래서 부품주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다른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갈 겁니다. 뭐 화신 같은 경우는 주가가 뭐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오늘 4%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포지셔닝에 대한 부분들은요, 긍정적으로 다 같이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대형주는 한 2% 올라가면 이런 중소형주들은 한 3, 4% 또는 5%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한국타이어 같은 경우도 요즘에 잘 가는 모습이에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흐름들이 자동차 쪽으로도 이제 좀 수급이 들어올 때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죠. 뭐 전체적으로 봐서는 큰 문제는 없어요. 오늘 뭐 크게 하락하거나 그런 모습 없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이것도 어제 원전 이야기 잠깐 해드렸는데 뭐 그냥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거기까지가 움직임이 끝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이브 이런 거 조금 내리는 모습이고요. 그냥 거의 대부분이 그냥 보합 수준이라서 뭐 크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현대 글로비스는 상승세 또 이어가고 있고요. 이게 자동차 부품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전기전자, 자동차, 이 전차 군단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이쪽이 이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잘 체크하시고. 자, 코스닥도 넘어가시면은요, 에코프로뱀이 지금 2% 정도, 그 다음에 에코프로가 3.6% 정도. 근데, 꼭지점 대비해서는 또 조금 내려가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만 지금 반등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에코프로가 더 내리게 되면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해지거든요. 그래서 밑에 쪽에서 계속 받아주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 받아주는 움직임이 주가를 어느 정도 끌어올리게 된다면 안정권에 들어갈 테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도 힘이 약해진다라고 한다면 주가 많이 밀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반등에 대한 포인트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안심하기 좀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LNF라든지 포스코 DX 그 뒤쪽으로는 다 밀려 있고요. 루닛이 오늘 좀 많이 밀렸습니다. 오늘 17% 정도 하락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잘 유지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 나오는 것은 뭐 차익 실현에 대한 관점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런 식으로 진행됐고요. 알테오젠도 어제까지 올라가서 계속 상승세 유지했지만 오늘은 좀 떨어지는 모습들. 근데 5일선 지켜주면 그냥 유지해도 된다 보시면 되겠죠. 자, 대체적으로 좀 변동폭이 좀 커요. 3천장 제약도 다시 지금 9만원대 아래로 떨어지면서 단기 조정에 대한 부분도 또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노 신소재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다 떨어져 있어요. 지금 코스닥 쪽에서는 플러스 찾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진행되어 있고요. 신성델타테크는 보합 수준 유지되고 있네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종목들이 전체적으로는 그냥 약한 하락 이런 정도라도 계속 보여주고 있어서 부담감이 좀 있는 수준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등락 현황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상승 종목 되게 적을 것 같아요. 293개 종목이 거래소에서 상승 중이고요. 588개가 하락 중에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1158개 하락, 그 다음에 359개가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은 어제 비슷하네요. 한 1800개 정도 종목이 오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상승 기조 한번 보도록 합니다. 상승 종목은 뭐가 있나요? 파버나인, 모비스. 얘네들 왜 올라가는 거야? 우듬지팜은 신규 상장 이후 요즘에 상장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나봐요. 그래서 그런 모습도 있고요. 상한가 종목은 파버나인 혼자 오늘 상한가고요. 나머지 것들은 그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우리로 같은 경우 종목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고요. 오늘 비추르테크가 18% 정도 상승했죠. 원래 20% 넘게 올랐었는데 조금 내렸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아 보이죠. 자, 매물대 통과는 지금 9,000원부터 9,500원대에 해놨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매도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직전 고점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다. 만원대 이상에서 부담스럽다. 그래서 매도가 나오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이게 차익 실현에 대한 관점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라서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놔두세요. 별 문제 없으니까. 대신에 이제 뭐 비중이 많아졌다. 근데 나는 수익권이다. 이런 분들은 비중 조절하실 필요는 있겠죠. 자, 그다음에 에코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추가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것도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수익 잘 나오고 있는 모습이라서 긍정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일단 요즘에는요, 한번 추세가 만들어지고 나면 잠깐 들어왔다 또 다시 나가고 계속 그래서 상승 추세가 잘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상승 포인트는 20위권으로 10% 정도 올라간 종목이 오파스넷 20위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판단 좀 들어요. 대신에 상승 흐름은 1.05 거의 굉장히 안 좋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상승 포인트가 굉장히 안 좋은 수준이다. 안 좋은 상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하락률 보시면은요. 오늘 루닛이 17% 1등이고요. 파맵신, 노을, 정치 테마주도 좀 많이 내리네요. 에버CNC, 징큐렉스 뭐 등등등 해가지고요. 오늘 10% 이상 하락한 종목이 9개나 됩니다.
제법 많은 편이에요. 그 다음에 9% 이상 하락한 종목을 보시면 15개 정도 굉장히 많은 상황에 어떤 놓여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동폭이 좀 커져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고, 뭐 롯데 많이 올랐던 롯데손해보험 같은 경우도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모습들 이제 주의가 좀 필요한 부분들이죠. 갑자기 튀어오르는 종목들은 일단 단기적 재료다라고 한다면 변동성이 좀 보일 수가 있어요. 흥구석유가 지금 좀 떨어지는 모습인데 유가가 계속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정유주들이 떨어지는 모습은 약간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뭐지? 라는 생각들 잠깐 들겠죠? 네. 그런 모습들 생각하시고요. 역시 뭐 오늘은 이 보험주 쪽 현대해상 계속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 배당에 대한 부분일 것 같은데 일단은 이건 9월달 지나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 참고하시고 내려간 종목은 보면 2.68 하락폭도 그렇게 크진 않네요. 뭐 지금 상승이 1%니까 한 1.5 정도 마이너스권 보인다 보시면 되겠는데 오늘은 극명하게 갈리는 게요. 코스닥 쪽을 많이 갖고 있느냐 코스피를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 분명히 다를 것 같아요. 코스닥은 지금 1%가 넘는 하락이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 0.16 어쩌면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코스피 쪽의 비중이 좀 많다 싶으면 대체적으로 그렇게 주가가 많이 밀리지 않고 계좌가 오히려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코스닥 쪽이 많다 그러면은 오늘은 네, 생각했던 보다 더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골고루 섞어놨다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골고루 섞은 분들이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담될 것 같아요. 내가 종목을 어느 쪽으로 비중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플러스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는데요. 네, 왜냐면 비트로테크나 이런 것들 갑자기 올라간 종목들이 많이 있어서 얘네들이 손실을 조금 보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비트로테크나 뭐 이런 에코바이오 이런 것들이 이제 보강을 해주고 자동차 종목군들이 또 이제 뭐 현대차라든지 이런 거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보강해주니까 손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깎아준 것 같아요. 왜냐면 내려간 폭은 좀 작고 그 다음에 올라간 폭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해주니까 오늘은 보합 아니면은 약간 플러스 정도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잠정적인 그 매매 동향 살펴봅니다. 기관 쪽 보시면은요, 자동차 쪽 매수 들어오죠? 근데 그 물량 자체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자동차 쪽, 그 다음에 하이닉스 이런 것들에서 매수가 몰려 있고요. 현대차, 까지 들어와 있지만, 삼성전자는 매도가 많습니다. 300억 정도. 물량이 뭐, 기관 금융투자 쪽을 아직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이 삼성전자 쪽을 통해서 지수를 누르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어요. 나머지 것들은 거의 매도 없습니다. 자, 외국인들 보시면은요, 삼성전자 매수하고 있고 현대차, 기아차 전차 군단이에요. 네, 근데 현대 모비스 사고 있죠. 그런 모습도 진행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오늘은 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그래도 많이 안 빠졌네요. 56,000원대 나쁘지 않아요. 이거 55,000원 정도의 매수에만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잘 가고 있습니다. 매도는 포스코 홀딩스, 루니 팔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LG화학, 하이닉스, LG전자 이렇게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관여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면 개인들이 치고받는 모습 보고서 일단은 지지되는지 여부 확인하면서 그리고 대응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나올 수도 있겠죠.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전체적으로 이 대형주 입장에서는 코스피 쪽을 좀 지켜주는 움직임이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좀 때리고 들어가려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시장 분위기가 이제 지지점을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면 만기가 아니죠. FOMC가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별주적인 재료들이 움직일 것이고요. 업황적으로는 자동차 쪽이 오늘은 강세를 보인다. 이 정도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거 어제부터 자동차 종목군들은 살짝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보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뭐 그런 정도라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이 뭐 크게 밀린다거나 변화에 대한 어떤 포인트는 없기 때문에 오후에 수급이 좀 개선된다면 계좌가 확 좋아지는 그런 모습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보자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뭐 특별히 손댈 만한 건 없어요. 그래서 유지 잘만 하시면 별 문제 없으니까요. 잘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 오후에도 조금 더 화이팅 네,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목 간의 변동성,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종목 쪽으로 더 많이 치우쳐져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시면서 진행하시면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저는 마감 보고요. 마감 시간 때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